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 다른 팀원들에게 또는 우리 매장의 지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행동을 변경을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, 예, 그거를 안 하게 되면, 예, 착한 상사의 역할만 한다라고 하면은요, 조직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그 친구가 수정을 안 하면, 변화를 하지 않으면은요, 결국 그 일을 누군가는 2배로 하는 경우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. 또는 내가 내 일을 제껴두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감성 리더십이라고 해서 꼭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말을 참아야 착하게 말해야지 이런 개념보다는요. 아무리 감성 리더십이지만 내가 전달해야 되는 피드백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, 대신에 이제 감정적인 공격이나 이러한 것들이 안 들어가는지, 예, 관계를 위해서 조금 좀 다르게 전달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. 자,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 조금 드려볼게요. 피드백을 하실 때 직원이 틀렸어요. 그럼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세요? 어떤 질문들을 하세요? 직원이 뭔가를 틀렸어요. 그죠? 왜 이렇게 했어? 네, 왜 이렇게 했어? 그런데 대부분의 관리자가요, 이렇게 질문해요. 왜?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. 이유를 얘기해달라고. 왜? 그런데 알아요. 저도 왜라는 질문들을 해봐서 아는데, 꼭 그게 비난이라던가 잘못을 지적하고 싶어서 꼭 그런 게 아니라, 정말 그 이유를 알고 싶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. 네. 그런데 안타깝게요, 이 왜라는 질문이요, 이 왜가요, 타인이 들으면 방어기제가 발동을 하게 돼버려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왜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에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명 아닌 변명이 늘어나게 되고요. 그 변명을 한다라는 건 결국 그 순간 내가 느끼기에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네? 왜 저렇게 얘기하지? 그냥 왜 했는지 얘기하고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. 이 말만 하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비난이네? 지적이네? 그러면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방어기제가 발동됐다라고 하는 건 나 살겠다라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그 변명은 내 기준에서 책임감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좀 보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. 왜는요, 과거에 머문 말이고요. 그래서 이걸 좀 미래지향적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요, 어떻게 초점을 맞추시는 게 조금 더 상대방이 회피하는 모습이 아니라, 핑계대는 모습들이 아니라, 그래도 조금 책임지려는 모습들이 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.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요? 그 사람 행동이나 그것들을 딱 왜라는 말로 지적하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거. 이게 어떻게란 개념인 거고요. 왜 몰랐어요? 라는 질문들 자체를 어디서 놓쳤을까요? 라는 how라는 부분을 좀 바꿔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상대방이 변명하지 않고 그 답변을 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.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말들을 좀 긍정으로 바꾸는 그런 실습들을요, 진행을 하실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, 그 실습을 하기 전에, 우리가 피드백을 딱 전달하기 전에 스스로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거를 딱 세 가지 전달해드려 이제 바로 실습으로 넘어갈 건데요. 만약에 내가 피드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예. 팀원들이 좀 잘못을 했어요. 예. 자, 그럼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요,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는 게 필요합니다. 예. 감정과 사실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, 내가 화났네, 누가 피해받았네, 이 생각 이전에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된 건지를 상황 먼저 봐주시는 게 필요해요. 첫 번째로는. 이게 사람으로, 감정으로 꽂히게 되면 다시 한번 너 이거 왜 그렇게 했냐고,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라는 질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다음 두 번째는요, 사람보다 업무를 봐주시는 게 필요해요. 이거 누가 잘못했어요? 그걸 찾기 이전에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꼬였는지를 먼저 묻는 거예요. 만약에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면 지금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, 이것 봐, 이 친구가 잘해서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잘못돼서 했어,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마무리 자체를요, 어차피 지나간 일 해결이 완료됐다라고 하면은요, 이제 다음 행동에 대한 합의를 받아내시는 게 중요해요. 이건 이렇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제 앞으로의 약속에 대한, 앞으로 행동에 대한 핵심, 약속을 받아내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유지해서 지키기가 쉽지
쉽지는 않아요. 그러면 우리 하나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. 사람을 지적이 아닌 상황을 보는 그러한 질문들로 조금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질문으로 바꾸기 전에 우리 한번 요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. 요거 부정 뉘앙스거든요. 어떻게? 뭐뭐 때문에? 이거 누구 때문에? 그런 느낌. 아, 늦었어. 너 때문에 늦었어. 뭐뭐 해봤자. 그 다음에, 아, 못한다. 그 다음에 이건 틀렸다. 왜 나만? 아, 이거 불안한데? 약간 이거 부정 뉘앙스예요. 얘를 약간 긍정으로 좀 바꿔서 표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? 이거 어떻게는 조금 다르게.